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는 군복무 중인 지난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6월 한 달간 이렇게 모두 23일의 휴가를 쓰는데요. 야당은 서 씨가 이 병가가 끝나는 23일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25일에 서 씨에게 복귀하지 않은 서 씨에게 어디냐고 전화를 걸었다는 당직 사병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서일병의 상급 병장으로부터 서일병이 귀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죠. 그래서 공익 제보를 했던 그 당직 병장이 이 서일병에 전화를 하고 어디냐고 물었을 때 집이라고 대답을 했고 택시라도 타고 빨리 와라. 알겠습니다. 라고 한 게 2017년 6월 25일 그게 밤 점호 시간이죠. 9시경입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이 증언은 거짓말이다. 또 휴가 연장은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카투사는 한국군 규정이 아닌 미군 규정이 우선시된다라면서 연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 씨의 자대와 보직 배치에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이 역시 서 씨 측은 사실 무근이다라면서 카투사 배치는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수사는 동부지검이 맡고 있는데 8개월째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지난 7월에도 동부지검장이 승진한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고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이렇게 말했었죠. 고발이 된 것이 1월 달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석 달 넘었습니까? 네네. 1월 달에 가셔서 4월 달에 차관이 네네, 되셨죠? 맞습니다. 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소설을 쓰신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만요. 잠깐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네, 이 논란이 된 발언 이후로는 별다른 입장이 없었고 특히 최근 일주일간 관련 내용의 입을 굳게 닫았던 추 장관. 사퇴 요구까지 나오자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들 수사와 관련해 어떤 보고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불거진 의혹과 반박들 들어가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엄마 찬스인지 또 상식적 납득이 되는 수준인지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엄마 찬스로 특혜성 황제 군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대표자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사퇴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당의 문제 제기나 그 공세가 좀 지나치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이 아들 서모 일병의 휴가 연장 문제가 논란이 됐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그 아들의 문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들 휴가 연장 문제 그리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통양병 선발과 과정에서 또 왜 청탁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으로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군 복무 시절 휴가를 가서 무릎 수술을 한 이후에 휴가 기간이 좀 짧아서인지 연장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연장에서 이게 불법적인 휴가 연장이었는지 당시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력을 이용한 불법적인 연장이었는지 아니면 육군 규정상 물론 아들은 카투샤 미군 부대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규정에 맞는 연장이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가요? 수석 부대변인인가요? 예, 하여튼 민주당 분이시죠. 예. 그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은 말씀하신 대로 카투샤기 때문에 이 카투샤는 육군 규정이 아니라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연장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근택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는 이제 병가는 30일 이내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가도 갈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대에서 더 연장은 안 된다. 자신의 휴가를 쓰라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좀 혼동하는 게요. 이게 지금 카투사라는 직위가 사실은 한국군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미군복을 입고 미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주말 같은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외출이 가능해요. 예. 평일에도 9시 전에만 들어오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한국군 규정에 관계없는 거죠. 서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군 규정에는 5년 보관화 돼 있어요. 2017년 일인데 왜 없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 육군 규정에는 1년 보관으로 돼 있다. 관련 없는 게 서류가. 정상이고 군대 명령이라는 거는 사실은 구두 명령이 우선입니다. 군대 명령이라는 거는 부대장이 승인해주면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저도 뭐 어제 계속 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쓰는 기사가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어쨌든 육군 규정을 적용을 하면 어쨌든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휴가를 얻어서 예. 휴가를 해야 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휴가와 관련돼서 이제 달력 캘린더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차 병가를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썼고요. 2차 병가를 23일까지 쓰게 됩니다. 그러나 서무일병,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아직 좀 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3일 2차 병가가 끝나고 나서 다시 나흘간 이제 개인 연가를 쓰게 되죠. 자, 육군 복무 규정에는 2차 병가가 끝나면은 부대로 복귀를 해서 다시 부대장의 허락을 받고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개인 연가로 가야 되는데 이 서일병은 복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흘간 더 휴가를 썼다는 게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정 기자, 지금 김태일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군 육군 규정과 지금 이 카투사라고 하는 주한미군에 배속돼 있는 부대의 휴가라든지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는 규정과는 차이가 큰가요? 네, 실제로 이 규정을 예.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일부 규정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양쪽의 협의를 통해서 예. 정해지고 있다라는 규정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반 이제 시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박이나 외출이 일반 자유롭죠. 육군보다 예. 조금 자유로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휴가나 뭐 외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카투사 측에서는 일반 예. 육군과는 좀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계속 휴가 의혹을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그 당직 사병의 주장이고 예. 두 번째가 당시에 이런 군대 어쨌든 뭐 카투사든 한국 육군이든 군에서 있었던 휴가라면은 당시에 휴가 기록을 보면 해결될 일이 예.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휴가 기록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휴가를 다시 받으려면은 와서 뭔가 심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구두로 허가를 받던가 아니면 나중에 서류를 제시하건가 뭐 이런 점들은 좀 석연치 않다라는 점 이런 예. 점들인데요. 일단 이 의무 기록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 육군은 5년 동안 이 기록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보관하게 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없는 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변호인단이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휴가에 대해서는 카투사와 일반 육군이 뭐 똑같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예.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미 육군의 규정이 우선시된다라고 변호인이 밝힌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갑론을막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 변호인단의 싱크 얘기도 들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기사를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을 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실제로 저도 이제 군인들이나 뭐 국방부에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투사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신분이기 때문에 휴가나 외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 예. 있지만 휴가에 대해서는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어떤 예외가 있었는지 뭐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연가 나흘간 연장을 한 것이 불법적인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관련된 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왜 보관하지 않았는가 1년만 보관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5년을 보관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야당 주장과 또 지금 이 집권당인 민주당의 주장이 상호 충돌하면서 어느 쪽 말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 진실인지 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정확히 지금 행정 절차상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런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윤경호 의원님, 그러면 여기에서 국방부의 공식적인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했을 테니까요.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니 여기서 덮고 검찰로 넘어갔으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야당 의원들 특히 이제 육군 중장 출신의 신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혹들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파고 또 특검이라든지 안 되면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 검사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미 고발된 사건이고 검찰 예. 동부지검이 뭐 몽구작되고 있다고 비판은 받지만 예.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언론의 관심도 크고 국민들 역시 관심이 큰 상황에서라면 검찰이 속도를 내서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국방부의 입장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서 씨가 이미 현역 신분이 아닌 이미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아까 현 변호사의 얘기 중에 저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군내에서는 사실 지휘관, 부대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카투사는 연락장교라는 게 있죠.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리에정 오피서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연락장교 또는 당시의 부대장 이런 지휘관들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했던 분들의 의견이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예. 나타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규정에 관해서 문서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검찰이 어차피 고발된 사안이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이 예.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는 게 맞다. 그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언급할 수 있는 게 특임 검사지. 지금 검찰이 이미 진행 중이고 있는 거를 사실은 야당이나 비판을 하는 쪽에서는 자가당착일 수 있는데요. 어떤 때는 윤석열 총장과 그 밑에 있는 검찰이 내 편이다. 우리의 입맛에 맞도록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또 어떤 때는 저 검찰은 오히려 내 편이 아니고 지금 정부 또는 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그냥 눈치만 슬슬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자가당착이죠. 일단 고발이 됐고 맡겼으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이 수사 시한을 좀 좁히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쟁점과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집니다. 단순하게 결론적으로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엄마 찬스를 쓴 것인지 당대표의 직권이나 권한을 이용해서 아들의 군 생활의 휴가를 조금 더 연장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한 이른바 권력형 게이트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사소한 일인데 또는 관행적으로 있었던 정도의 수준인데 이것을 너무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인지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 군 문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조국 사태 때 이미 입시와 관련된 부분 한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입시를 치르게 되고 또 아들이 있는 집은 당연히 다 군대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것이 이 문제에 개입이 되게 되면 불공정의 문제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일반인들 경우는 사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쓰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듣기는 합니다. 우리 아들 좀 좋은 자대 배치 좀 해줘. 이렇게 힘 좀 써줘. 이런 얘기 사실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일반적인 관행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일이 불거졌던 시기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대표 정치인이었고 또 지금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에 편승해서 만약에 이런 부탁을 했다면 그것이 청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인들이 관행이니까 뭐 하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또 일반 공인들한테 더 많은 도덕적인 요구가 함께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의무 때문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밝혀내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정을 위반하고 나흘간의 개인 연가를 더 쓰는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의 보좌관이 군 측에 전화를 해서 압력을 가해서 그런 혜택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은 구두로 먼저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 연가를 쓰고 난 이후 이메일을 통해서 관련된 진단서 등 서류를 보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찰이 조금 밝혀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이 서모일병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통역병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결국 뭐 선발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외압이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일 기자. 네. 실제로 통역병으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라는 민원이 갔다라는 게 군 예비역 대령 출신 입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당시 이제 그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의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예. 먼저 그 녹취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인발부돼서 만약에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오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저기 동계올림픽 갈 때에 막 압력 들어왔던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예.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서일병은 그 동계올림픽은 갔더구먼요, 통역관으로. 안 갔습니다. 그걸 보내라는 그 이제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막 부하들한테 하고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선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제비 뽑기로. 제가 카투사 그 2사단 그 서일병까지 포함해서 제가 거기서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 뽑기 한다. 뽑기로 해서 제가 떨어뜨렸죠. 일단 지금 얘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역병 관련된 얘기고요. 근무지 관련된 얘기인데 방금 질문하신 이제 통역병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가 송영무 국방장관 시절입니다. 당시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 시절에 정책 보좌관이 민주당 출신 인사였는데 이 인사가 당 대표실에서 연락을 받고 국방 그 장관 실무자에게 통역병 선발 절차에 문의만 했다. 이 문의를 받은 실무자가 장관실 관계자 B 씨에게 보고를 했고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본 거는 B 씨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B 씨는 이 A 씨가 통역병 선발을 도와달라고 하길래 이건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잘라 말했고 이 사안은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긴 하지만 당 대표실에서 통역병 선발 관련해서 국방부와 연락했다는 얘기는 좀 부합을 한 셈이죠. 이에 대해서 송영무 전 장관도 이 청탁성 연락을 받은 사실 그리고 그걸 밑에서 차단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다. 이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 이렇게 한 언론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통역병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카투샤 병들의 아마 뭐 지인들이겠죠, 그렇죠? 뭐 부모들이 됐든 여러 군데서 청탁성 전화들이 많이 갔고 그 가운데 이제 서일병 쪽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된데 결국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서일병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아들은 선발이 되지 못했다. 요정 기자, 이 사실을 당시 민주당의 국방위 간사였던 이철희 전 의원도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불똥에 이철희 전 의원까지 튄 거 아니냐라는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얘기냐면은 바로 이 A 대령이 이 내용을 이철희 전 의원도 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철희 전 의원의 아들도 카투사였는데 내가 그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이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지금 증언을 방금 이 녹취록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이철희 전 의원에게 뭐 이러해가지고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청탁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거 안 들어줬습니다라고 하자 이철희 전 의원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추 장관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 이게 있었다라는 걸 이철희 전 의원도 알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이제 프레스룸도 이철희 전 의원의 입장을 직접 물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건 없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이철희 전 의원도 답변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A 대령에 대한 얘기는 뭐 덕담 차원일 거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통역병으로 선발되는 과정과 둘러싼 여러 가지 다른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 카투샤들은 용산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죠. 뭐 동두천도 있고 여러 군부대가 있습니다. 자대 배치를 어디에 받을 것인가 이것도 카투샤 병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선발 여러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을 모아놓고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뽑기 형식이죠.
이 과정에서 이 서일병도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의 반박 얘기를 먼저 좀 듣겠습니다. 자대 배치 과정에 뭐 특혜가 있었다. 용산으로 보내달라. 이게 의정부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대령도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는 뭐 그 아버지랑 그다음에 할머니 모아놓고 40분 동안 교육했다. 이렇게 녹취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다. 실제로 우리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 부모 할머니랑 이제 아버지랑 삼촌들이 가긴 했어요. 근데 다 모아놓고 그 강당 같은데 모아놓고 거기서 그 대령이나 이런 사람을 1대1로 만난 게 아니에요. 본인도 인정해요. 전체 강당에 모아놓고 한 얘기를 따로 만난 적 없어요. 근데 이걸 마치 1대1로 이 분들이 찾아와서 뭐 용산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을 좀 내놓는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추미애 장관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입장인가요? 엊그저께 법사위는 있었습니다만 뭐 그 해당 법무장관이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니어서 나오진 않았는데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최근 일주일이라고 보면은 이에 대해서 이 추 장관이 그동안에 비교해서 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좀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뭐 여기에 지금 법무부 장관의 사퇴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어제 직접 SNS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보통 추 장관 SNS라 하면은 본인의 의견을 직접 게시하는 형태인데 이번에는 법무부 알림이다라면서 좀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고요. 내용은 이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아들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장관의 사퇴 얘기까지 나오는 게 결국에 검찰의 이 상위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이 아들 사건 수사를 보고를 받게 될 텐데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게 야당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거고요. 그리고 이번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것 역시 검찰개혁의 방해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추 장관이 밝혔던 만큼 앞으로도 검찰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보고를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 문제가 당분간은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러 가지 막말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그 아들의 병역 의무 의혹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발표한 소견서를 보면 오히려 더 이제 의혹이 증폭됩니다. 병가 그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그 군 부대에 복귀를 해서 의사 진행 발언 그래서 신청하셨으면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만 그래서 말씀하시기 이제 바랍니다. 제가 일단은 앞 부분을 말씀드리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회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 네, 국회에서 당분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 여야의 의견들 또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가감없이 좀 중립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